5월달 종소세 신고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결산을 해야 된다. 그쵸. 아, 지금이구나. 지금입니다. 세무사를 활용할.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헬스파트너즈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5월달 종소세 신고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있다고요. 혹시 이런 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생각 한번? 네. 개인 사업자가 많을까요? 법인 사업자가 많을까요? 개인 사업자가 심많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네. 우리 지금 이제 3월 막 끝나가지고 이제 4월이잖아요. 그쵸. 3월 달에 법인세 이제 결산하느라고 뭐 대표님들이야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세무사 사무실은 뭐 그치. 밤늦게까지 계속 야근이거든요. 그쵸. 3월달에 결혼하면 네. 민폐라 그러던데. 네.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월 달에 네. 개인 사업자들 결산해야 되는데 네. 그거 세무사님들이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아, 못 쓰죠. 네. 법인세에 다 온 네. 에너지를 쏟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법인세 끝났는데 5월 달은 개인만이잖아요. 네. 개인이 훨씬 많잖아요. 3배는 많거든요. 아, 그치. 네. 더 바쁘겠지. 더 바빠요. 네. 다 대충 그렇네. 대충. 법인은 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되잖아요. 네. 다 일일이 다 맞춰야 되잖아요. 네. 개인은 적당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네. 어. 이게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물기장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쵸,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네.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음. 네. 지금 4월이 세무사 사무실 이제 한가하거든요. 아, 그래. 이제 끝나고 아, 지금이구나. 지금입니다. 세무사를 활용할. 지금입니다. 일시킬. 네, 그래서 자료 같은 거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네. 세무사 사무실에 네. 가결산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어. 어차피 5월에 할 건데 네. 지금 내가 먼저 줄 테니 어. 가결산 먼저 봐달라. 이 가결산을 왜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왜 해야 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이 가결산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가려면 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성적을 잘 받아야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 자격증을 잘 입혀야지. 입혀야지 좋은 회사에 가잖아요. 네. 이 재무제표, 가결산이라는 건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데 이게 성적표입니다. 회사의 성적표를 잘 받아야 혹시라도 모르는 이제 상황에 대비를 해서 네. 우리 아까 뭐 예전에 항상 뭐 얘기하듯이 그 회사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요즘에 경기 굉장히 안 좋죠. 맞아요. 혹시 느끼세요? 많이 느끼죠. 네. 네. 저는 업체들 가보면 예를 들어서 10군데 만나면 음. 한 8군데가 매출 떨어졌거든요. 네. 맞아. 진짜 심각할 정도로 안 음. 좋거든요.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뭐가 필요하죠? 대출. 대출이 필요하죠. 네. 그럼 이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성적을 잘 받아놨어야 네. 우리가 대출 받으러 네. 갔을 때 네. 푸대접 안 받죠. 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성적표는 작년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네. 작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갖고 대출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좋았으면 음.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네. 근데 단 그 재무제표가 예쁘게 잘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가결산을 잘 봐두시면 올해 뭐 6월부터 개인 네. 사업자니까 재무제표가 나온 시점부터 내년 5월까지는 쓰실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것까지 해서 매출이랑 비용이랑 다 이미 다 쓴 거랑 이런데 행위는 네. 끝났잖아요. 네. 그 결과값만 이제 재무제표에 담기는 거고. 네. 근데 이미 24년 다 지나버렸는데 네. 지금 이걸 가결산을 해서 성적표를 미리 받아본다 한들 네. 그 매출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이 뭐 업종 대비 한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매출을 10억을 해서 1억의 수익이 났어요. 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뭐 인테리어를 한 게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한 8천만 원 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이 인테리어는 우리의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비용이지 않나요? 돈 쓴 거니까. 근데 인테리어는 여기 묻어 있으니까 자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네. 아니 그때 다 썼잖아요. 비용이잖아요. 끌었네. 뭐야? 그쵸. 근데 네. 이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 마음이에요. 아, 비용으로 잡을지 자산으로 잡을지? 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수익이 지금 1억이 나 있으면 네.
비용으로 다 처리해도 1억이 난 거잖아요. 아까 그냥 매출 10억인데 네. 비용을 다 처리하고 1억이 남아있어. 10%가 맞잖아요. 그쵸. 그럼 이럴 때는 네. 그냥 비용으로 다 쳐내도 그냥 1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 쳐냈으니까 비용 세금을 처리해도 돼요. 줬겠네. 네, 세금 네. 한 번에 쳐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2천만 원만 수익이 난 거예요. 10억 매출에 수익이 2천만 원만 네, 잡혀있다. 작년에 좀 안 좋아서 아니면 물건들을 많이 사가지고 어쩔 수 네.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럼 이거를 인테리어 자산으로 녹여볼까요? 네. 그럼 자산으로 녹이면 5년이나 10년 동안 네. 감가상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 1억대로 다시 수익이 올라가겠죠. 실제 내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이게 네. 수익으로 잡힌다는 거죠, 재무제표상에는. 네, 그러니까 비용을 처리를 안 했으니까 네, 네. 그게 수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내 돈에 내 주머니에 분명히 난 1억이 없어. 네. 근데 재무제표상에는 1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출 받거나 뭔가 금융기관 거래할 때는 네 호주머니에 얼마 있어가 아니고 재무제표 갖고 와. 그렇죠. 이거니까. 맞아요. 그럼 인테리어를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비용 처리를 해놨어.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4월 달에 네. 이거 다시 바꿔서 할게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 계산서를 끄는 거잖아요. 네. 그건 분명히 인테리어라고 끊겼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세무용어로 뭐 분개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법인 사업자는 3월에 한 거고 네. 결산이니까 네. 개인 사업자는 그걸 5월에 하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님이 이제 쭉 받은 자료를 가지고 쭉 분개를 해서 이만큼 세금 나오셨네 이렇게 하세요라고 네. 대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음. 우리 수익이 2천밖에 안 났네? 그럼 10억에 2%면 우리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될 텐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인데 대출을 10억을 쓰고 있으세요. 어떻게 네. 운이 좋아서? 네. 그럼 2% 남으면 네. 2천만 원? 2천만 원이잖아요. 네. 신용평가가 또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금리가 10억 쓰던 게 올라가겠지. 2% 쓰던 게 5% 6% 올라갈 수 있죠. 난리 나지. 그럼요. 네. 그래서 가결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결산을 하면 인테리어 비용 쓴 게 네. 자산으로 잡을 수 있냐고요.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가결산을 해야 된다. 그쵸.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 가결산이라는 거를 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아시겠지만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당장 세금 신고하는 것도 막 버겁고 어렵고 네. 이거 어차피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쵸. 여기서 네. 세무사가 알아서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뭘 잘해주시냐면 우리 세무사님들은 늘 네. 항상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세요. 너무 잘해주세요. 그쵸. 우린 다 납세자들 그거 원하잖아요. 네, 센터장님 세금을 1,000만 원 내실래요? 네. 100만 원 내실래요? 100만 원 내야지. 그렇죠. 그럼 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뭐 세무사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아니죠. 세금 적게 내주게 했으니까. 회사가 뭐 대출이 있는지 뭐 내년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더 대출을 받아서 뭐 회사를 뿌릴 건지 알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치. 얘기한 적도 없고. 그치.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지. 네. 우리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네.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야 세무사님이 그렇게 대리 처리를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근데 맞아. 그게 또 몇 프로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세무사님은 우리가 이 세금을 내는데 적정 비율만 잘 맞추면 그냥 요 정도는 내셔야 되고 더 내시면 좋고 덜 내시려면 비용이 없는데요.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세무사님 대리하시는 분이니까. 네.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무사님들은 몰라요. 맞아요. 알수 세무사님들 없어요. 세무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업장의 경영 네. 전략이나 목표 네.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네.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지. 10만 원 받고 그걸 누가 그러니까. 기장을. 한 달에 한 네. 100만 원 주시면 좀 모를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지표로 나온다는 것도 세무사님 요즘 좀 많이 아시는데 네. 신경 안 쓰시고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하긴 그분들의 고유 업무는 또 아닐 수도 있죠. 네, 그죠. 세금 신고를 대리해 주시는 게 그분들의 고유 업무이시니까. 세무 대리는 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쵸.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가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이런 카드 많이 들어가지고 툭하면 가결산이야, 툭하면 가결산이야, 네. 막 분기마다 해버리니까 돈 많이 주시죠? 적당히 그냥 인사치레는 네. 잘하고 아, 있습니다. 그것만 뭐 근데 하시면- 확실히 이렇게 했더니 회사의 재무제표가 이뻐져요. 맞아요. 네, 이뻐지니까 약간 뭔가 피부과 다니면서 얼굴 이뻐지는 것처럼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무조사 받는 이유도 네, 알아서 해줘 맨날 하잖아요. 그쵸. 알아서 어떻게 해요? 가공을 막 넣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 그러니까 세금은 적게 나오는데 네. 걸리면
어떻게 되죠? 누구 책임이죠? 세무사님 책임인가요? 아니 납세자 책임. 그 납세자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달라면서. 네. 알아서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세금 신고할 때 네. 참 저 많이 배운 네. 게 낼 건 내야 된다. 네.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라. 업종 네. 평균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네. 이상하게 보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 게 있다면 네. 낼 건 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더 큰 걸 안 맞는다. 이런 네. 거. 네. 네. 대신에 네. 또 제가 이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대신에 거기에서 음. 합법적인 감면을 음. 찾아내요. 우리가 뭐 직원이 늘었건 뭐 음. 연구소가 있건 어떤 이런 비용들이 될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음. 잘 녹여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쵸. 합법적인 걸 찾아내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뭘.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알기 힘드니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다? 연락 주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지금 묻자고 한 얘기지만 네, 네, 네. 그만큼 가결성이 상당히 네. 중요하다. 네. 그리고 4월달이 세무사님들한테 어찌 보면 일 시켜드리기에 네. 좋은 시즌이니 놓치지 마셔라. 네, 서로 편하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5월달에 해달라고 하면 맞아요. 서로 욕밖에 안. 아니 3월달에 법인에 신고한 또 우리 세무사도 그래. 급여 대장을 안 줘요. 진짜. 못 드려. 네, 그 이해는 네, 하지만 네. 막 밤에 전에 나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4월달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좀 잘 서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